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백입니다. 곤방와. 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잠깐 만났던 한국분이 계세요. 그 만나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문에 대해서, 간지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한국분을 만났는데 그분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여기 와서 카페에다가 그 동경 모임이라고 있어요. 동경 모임이라고 굉장히 많은 카페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사람 많은 데서 일본어로 좀 대화를 하실 분, 여기 현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좀 만나서 가끔 얘기를 좀 하자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글을 보시고. 근데 그분이 이 이타부시에서 이타바시 이 현지에서 학원을 예전에 유학생활 하셨을 때 다녔던 곳이래요. 얼마 전까지 살았다가 결혼을 3개월 전에 하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한국말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일본분인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갖고 사람을 이제 찾다가 이제 제 글까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여기서 차를 타고 저는 15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차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7년 동안 생활을 하셨고 의료 쪽에 이제 전도를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만나갖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도 좋은 정보를 좀 많이 얻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저도 좀 생각을 좀 더 하게끔 한 계기가 됐고, 그분한테도 좀 한글을 말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드린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뭐 좋은 정보도 받고 주고 서로 이제 공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분이 여기 7년 정도 거주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도 3개월 단기 비자로, 이제 관광비자죠. 관광비자로 이제 여기 오셨다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장기 비자로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비자를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서 단기 비자로 와서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로 인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는 방법이 없다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 근데 뭐 취업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도 않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저희 이쪽 있는 것보다 한국보다는 조금은 더 수월하다고는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스펙이 뭐 토익 800에 N1 갖고 계세요. 자격증. 근데도 여기서는 굉장히 고급 하이레벨의 인력으로 에이전시가 붙어서 이제 관리도 해주고 다른데 이식도 신경 써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은 그분도 이제 처음 와서 장기로 왔으니까, 두 번째 왔을 때 장기로 왔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 돈을 벌면서 우연찮게 이제 음주 가무 쪽으로 이제 살짝 발을 담그신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그때 당시 한 7년 전만 해도 전이었어도 한 300?
200에서 200, 300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제 친구분들도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이제 일을 하면서 200, 300 정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다니신 거죠.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음주 가무도 하고 하면서 그쪽에 너무 또 치중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또 일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은 또 뭐냐 하면 나가서 이제 계속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는 이 회화는 빨리 습득이 되는 거죠. 그 말씀도 회화 언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고 계속 쓰는 말 또 쓰고 반복으로 하다 보면 자기 머리에 들어가서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분도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음주 가무 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면 사실 일반적인 회화는 하는데 정말 정석적인 코스는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장을 가셔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쓰기나 그 외에 조직 문화나 그런 거에 적응을 못해서 한국으로 그냥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왕 공부를 하는 거 너무 그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공부에 이제 적정하게 회화를 하시려면 이제 사람들도 만나긴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씨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어학연수라고 하는 거고요. 적당히 조절을 안배를 하시면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아직 정말 젊으신 분들은 그것도 경험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불구하고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하면서 공부를 자기 목표를 좀 뚜렷이 갖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 팁을 주셨는데 여기 현지 구청이나 이제 여기 도시에서 하는 공공기관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이제 가르쳐주는 코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그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갖고 초급, 중급, 고급, 하이 레벨까지 이제 나눠서 그런 인원도 모집도 하고 아니면 1대1로 수업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시간이 있으면 직접 통화를 해서 접수를 하던가 가서 상담을 하고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또 다른 이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코스로 한번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이 좀 맞아서 월요일 토더라고요. 저는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가서 들어보고 월요일은 1대1 개인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한번 상담을 받고 접수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1회에 200엔인가 그래요. 한국 돈으로 2,000원이죠. 근데 차비가 한 4,000원, 5,000원 들더라고요. 거의 한 번 가는데 왕복하면 한 10,000원 정도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일주일에 한두 번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도 배움의 끝은 없다고 제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팁들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가지가 일단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인타운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한번 그분이랑 가서 치맥을 한번 해보려고. 저도 여기서 가까운 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답답도 하고 해서 그래서 혹시 가면 언어 대화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론 적은 거는 제가 한번 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가르쳐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심칩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유심칩을 저번 주에 공항에 왔을 때 하나다 공원에 도착을 해서 그 공항 내에 있는 이제 유심칩 사는 데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겁니다. 요건데 유심칩인데 이거를 제가 구매를 해서 갈아 끼고 얘네가 설명하는 대로 이제 했어요. 근데 데이터는 사용이 되는 거죠.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건 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저 다른 나라 이제 좀 여행이나 아니면 일할 때 가서 보면은 그 칩 갈아 끼면은 해당 고유 번호와 그거 이제 한국으로 전화도 되고 그 해당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을 낑낑대고 이제 하다가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좀 친절하게도 블로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또 그것 때문에 또 고생을 하셨나봐요. 근데 일본은 자체적으로 이 유심칩에는 아마 음성 그 데이터가 없나봐요. 그래서 일반 데이터만 쓸 수 있는. 그래서 장기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패스포드 그 증명이 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통신사에 가서 한국으로 지금 대리점 가서 개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호도 부여받고 일반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혹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은 잘 고생하시지 마시고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적게 하셔서 데이터만 쓰시고 어차피 뭐 보이스톡 되는 거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이 있으니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단지 한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키바라랑 다른 쇼핑몰에 가서 그 간판을 좀 찍은 게 있어요. 그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온통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가타카나 빠지면은 여기가 일본인지 중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한문으로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여기서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한문으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짜왕이라고 짜왕이 뭐 공깃밥 그런 뜻인데 그게 만약에 한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문에 따른 짜왕이라는 이제 히라가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그거를 읽고 이제 뭐 걔네들 이제 소통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문이랑 히라가나랑 완벽하게 다 배우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일단 히라가나를 먼저 이제 단어를 외우고 그걸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밖에 이제 나가다가 그런 한문이 있어요. 짜왕이라는 한문이 있는데 그 한문이랑 이제 그 짜왕이랑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걔네가 위에 후리가나로 이제 그 첨부를 해놓는 게 아니라서 한문만 달라니거든요. 근데 한문을 알면야 당연히 저거는 그 공깃밥이구나 알겠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게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번 예전에 공부한 세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겨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공부하실 때 간과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찌됐건 일을 하시거나 여기서 생활을 하실 때는 항상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실 몰라요. 제가 어디 수업 듣다 보니까는 이 선생님도
복잡한 한문은 자기들 실컷 보고서는 다시 또 쓰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얘네들도 뭐 한문을 뭐 아는 것만 사실 또 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은 조금 길게 보시고 계속 보면서 반복을 하면서 이제 히라가나 그 단어만 매칭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 부제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책, 영업 그 아이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어제 한 시간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쓰고 읽고 했는데 좀 약간 차이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이런 교재들이. 근데 한국에는 이제 음원이 다 적혀 있거든요. 한문 하나에 음훈이 다 달려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한 글자의 한문에 음과 훈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반복되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로 이제 막 구분을 하는데, 이 교재를 보니 이제 얘네들이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음과 훈만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려주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하려고 좀 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그분도 어제 만났던 분도 처음 회화만 하시다가 나중에 일할 때 정말 엄청나게 고생 많으셨고, 저한테 같이 꼭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또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는 글쎄요. 다음에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그런 것도 생기면은 비록 만들어서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저녁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사요나라.